9.11 이후 미 대외 정책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해 테러와의 전쟁으로 끝나는 듯하다. 아프간과 이라크 두 곳에서 전쟁을 수행하며 그런 인상은 더욱 짙어졌다. 지금도 대테러전은 미 대외 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게 대외 정책의 전부인 건 아니다. 미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전쟁의 상대는 슈퍼파워 미국의 지위를 위협한다. 알카에다, 이라크 저항 세력보다 더 위협적인 그 상대는 새로운 슈퍼파워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이다.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국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군사, 문화적 역량을 동시에 키우고 있지요. 중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되고 이제 곧 중국은 당나라 시대 때처럼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손자병법엔 이런 말이 나오지요. 무력을 쓰지 않고, 다시 말해 병력을 잃지 않고 적을 물리치는 게 최고의 승리라고요. 중국은 그런 승리를 원하죠. 하지만 무력 동원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크게 봤을 때 세계를 이끄는 건 세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는 EU, 결속력을 높이고 있는 유럽연합이고, 세 번째는 성장하는 중국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EU가 슈퍼파워가 될 가능성은 아주 작습니다. 미국은 슈퍼파워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영향력은 계속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슈퍼파워가 될 가능성은 그 둘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질 겁니다. 양국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21세기 국제관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흐른다면 21세기 국제관계 전반이 대립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진먼섬. 이곳은 두 거인이 대치하는 최전선이자 세계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타이완 땅인 진먼섬은 중국 해안에서 겨우 2km 떨어져 있다. 이곳에선 바다 너머 푸젠성의 해변도 훤히 보인다. 해변엔 탄도미사일 수백 기가 버티고 있다. 지난 60년간 자본주의 타이완과 사회주의 중국은 이렇게 대치해왔다. 1958년 중국은 하루 수만 발의 포탄을 쏘며 진먼섬을 공격했다. 타이완은 항복하지 않았다. 미국은 타이완 해역에 군대를 파견해 군사훈련을 하며 중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1년에 걸친 진먼섬 포격이 멈춘 건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부터였다. 미국인들에게 타이완은 정서적인 호소력을 가진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에서의 예루살렘이나 알바니아 세르비아 문제에서의 코소보 같은 것이죠. 하지만 본토에 사는 중국인 대부분은 타이완을 중국 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타이완은 1895년 일본이 중국한테서 훔쳐간 땅이고 미국의 방해 때문에 중국에 통합되지 못한 땅입니다. 냉전 초기 미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타이완을 지원했죠. (1996년)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과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적 대치를 벌였다.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심기가 불편해진 때였다. 중국은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이곳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의 무력 시위가 벌어지고 며칠이 지나자 미국은 두 척의 항공모함을 파견한다. 두 군사대국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다. 핵무기 보유국인 두 나라의 신경전은 이후 며칠이나 이어졌다. 당시 중국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타이완 해상에 발사했고 부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점인 주석도 참관을 했지요. 중국 정부의 성명도 도발적이었어요. 미국은 타이완 동해안에 항공모함 두 척을 파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력 시위를 벌인 뒤에야 상황은 급속히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과도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대응을 하리라는 점은 알았지만 훨씬 제한적인 수준의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미국이 제한적인 반응을 보여도 물러날 작정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미국은 항공모함을 두 척이나 파견했고 중국은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항공모함 파견에 대해 뾰족한 대응책이 없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상했죠. 진실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하고 크게 다릅니다. 당시의 진짜 상황은 제가 잘 압니다. 거기 있었으니까요. 미국은 항공모함 한 척을 타이완 총통 선거일에 맞춰 파견하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지만 총통 선거일에 타이완 부근 해상에 접근한 건 정찰함인 벙커 1호 뿐이었습니다. 그 정찰함도 370km나 떨어져 있었죠. 가장 가까이에 있던 미국 항공모함은 1100km나 떨어져 있었고요. 미국은 타이완 해상으로 간다고 발표만 하고 실제로는 중국군과 거리를 지켰습니다. 불행한 사태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타이완 해협에 파견한 항공모함이 몇 척이든 중요한 건 미국이 기존의 대외 정책을 재확인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은 타이완을 지지했다. 중국의 영향력은 이미 커지고 있었지만 미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타이완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교역 규모 면에서 타이완은 8번째를 차지합니다. 6번째로 미국 농산물을 많이 사주는 나라고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대부분은 중국을 경유해서 수출되고 있지만 어쨌든 생산지는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은 단순한 무역 상대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중시하는 이유 중